자, 더 이상의 이제 증명 방법은 없고 수학적 기납법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11-2 그 다음에 수학너 과정이고 제목 수학적 기납법. 어디로 가면 교양서가 우리 좀 알아보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증명 방법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큰 분류로 나누면 첫 번째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는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P는 뜻골에 이러한 조건 명제를 증명하는 형태가 좀 일반적입니다. 가정을 처리하고 인정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인 직접 증명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가 있고, 자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자 어떤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여기 있습니까? 그게 참이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해왔던 많은 증명들은 직접 증명법에 해당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좀 세련된 증명들이 이제 언제 나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수학적으로 정말 위력을 많이 발휘했던, 이건 수학만 모르는 얘가 논리에서 그러는데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그 간접 증명법은 뭐냐면 귀luc법입니다. 자, 귀자라는 게 돌아갈 귀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기 때문에 간접 증명법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보다 조금 더 위력이 커. 알겠습니까? 사실 증명에서 왜 그러냐고 하면 결론을 보정해가지고 어떤 수학적 사실에 대한 가정에 모순되는 것을 보이면 끝나는 명제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오케이? 얘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명쾌하고, 오케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됐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정말 깔끔한 증명에 해당되는 것이야 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류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기류법의 가정은 결론을 부정하여, 자, 가정 정리, 모순 등의 가정 정리 등의 모순됨을 보여가지고 원래 조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들, 오케이?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 있지. 그럼 이제 국어 좀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 논리에는 연역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두 가지 과정은 직접, 간접 증명법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연역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 다 배운 증명들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귀납법이야. 조금만 더 교양화만 얘기해준다고 하면 이 귀납법의 직관적인 어떤 판단 이런 걸 이렇게 철학에서 뭐라고 하면 현상화라고 하거든. 알겠습니까? 그걸 평생을 바쳐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어요? 그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알겠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귀납법은 생각보다 되게 폭넓고, 그 다음에 아까 직관이라는 얘기 했는데 그냥 이걸 그냥 교양서만 들어. 왜냐면 수학을 이해하는 조금 더 의미 있으려나? 뭐 그런 거 던져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면 우리 한개 일반 공부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반만 얘기해요. A1이 얼마고 A2가 얼마고 A3가 얼마고 그지? 오케이? 그래놓고 일반항 A는 뭐야? 이렇게 추론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지금 명칭 짓는다 얘기하면 귀납적 추론이에요. 이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논리학의 용어도 하고.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이라고 했는데 이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땡땡땡 부분이 생략돼 있잖아.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는 뭐냐면 직관에 의한 결론인 거야. 오케이? 직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통박,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통박 얘기하는 거야. 이거인 것 같아. 그래서 시거틴이 맞았어. 오케이? 실제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걸 일종의 직관이라고 그러지 않니? 오케이? 그런데 그런 직관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들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이 기납법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조금 더 얘기했죠. 이거 얘기 꺼낸 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직관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더 어차피 또 여기서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니까 다른 것들도 전공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문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학 할 텐데 그때 직관의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그때 봐봐.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것도. 우리가 딱 봐서 안다는 그 느낌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탁월하는 건지 뭐부터 시켜줘 알겠습니까? 다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흔히 얘기하면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수학에서는 이 땡땡땡이 완결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땡땡땡을 완벽하게 완결해주는 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야. 귀납법이란 말 앞에 수학적이라고 쓰이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귀납법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폭이 좀 넓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되게 어려워. 근데 또 논리가 이거 귀납법 잘못 들었다고 하는데 대학 다니는 대통령 것도 있는 자, 물론 연역하고 같이 가는데 귀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학적이라는 표현은 그 중에 수학에 딱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지역적인, 아주 간단한, 알겠습니까? 그런 기납법을 얘기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케이? 네, 뭐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자, 여기서 일단락 짓고, 그 다음에 증명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되게 단어 어렵게 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단어들이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흔히 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이해하는 기본 틀이기도 해,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는 이게 무의미한 얘기가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만 하자. 알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하니까. 자, 됐죠,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뭘 가냐면,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넘어갈게. 자, 수학적 기납법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뭘 지금 증명하는 지금 형태를 갖추냐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성립한 것을 보여주는 뭐가 되냐면 증명 형태를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모든 자연수에서 어떤 하나의 명제가 성립한 걸 보여주려고 하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 안 했네. 수학적 기납법은 주관식 서술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오케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 증명하는 형태들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문제들하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교과서에 하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게 조금 쉬울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어려운 것들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n이 1일 때 Pn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관식 서술형 답안지를 쓸 때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단어 함부로 여러분들 쓰지 말고 가능하면 논리적인 말은 여러분 의역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n equal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것도 마음대로 쓰지 말고 가능하면 이거 그대로 써주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최소한 어쩌면 성립한다면이라는 말이라도 써야 돼. 뭐뭐이면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Pn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야. 자, 길게 쓰지 않고 성립한다로 끝내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이건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기납법의 수학적이라고 붙는 이유도 사실은 이 논리적인 구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고 n equal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는 표현은 뭐냐라고 하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일단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이게. 오케이? 그걸 인정해주는 대신 뭐가 나와야 되냐면 k 플러스 1일 때도 그게 성립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수학적 기납법의 논리적인 틀이야.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논리적인 어떤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딱 집어넣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토달지 말고 다른 이상한 의욕 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대로 그 구조를 항상 쫓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예. 자, 얘기 드렸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거를 알겠습니까?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보겠습니다. 1번. 조금 지워드리네. 지우겠습니다. 자, 수학적 기사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첫 번째는 이제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수학적 기사법이라는 게 뭐냐. 그거 쓸데없죠. 그 수학적 기사법에서 왜 반드시 이런 논리적인 틀을 갖춰야 되는 거냐. n equal 1일 때 Pn이 성립한다는 것은 그 명제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P1이 참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 명제가 성립해 이런 얘기야. 자, 이게 하나 세팅이 되는 거고,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값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맨 처음에 주어지는 값, n이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 이 두 번째 논리적인 구조를 봤더니 n equal k일 때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pk가 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면이니까 또 논리적 구조를 갖춘 거야. 네. 다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식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식이 뭐냐면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왜 수학에서 이 기납법에서 이 두 가지만 보여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밝혀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P1이 참인 거지 지금이지. 오케이? 그래서 P1이 참이면 자 여기에 쏙 들어가면 P2가 참이라는 게 두 번째 조건에서 나온 거지 지금이지. 네, P2가 참. 그럼 P2가 새롭게 참이 됐으면 여기 2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뭐야? P3가 참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 점화식의 그 점화는 그런 뜻 아니라고 했지? 점점 그렇게 된다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있잖아. 그런 점화식 형태들 만약에 초기값들 만약에 첫 번째랑 두 번째 항들이 있으면 그걸 딱 대입을 하는 순간 쭈루룩 다 성립하는 게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치 진짜 말 그대로 불꽃 점화하듯이 알겠습니까? 하나 탁 넣어주면 얘가 엔진 돌아가듯이 계속 무한히 돌아가서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이 저절로 성립되는 논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증명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알겠어요? 네. 꼭 저 구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네. 됐죠 여기까지? 여기는 예를 하나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증명을 여러분이 연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냐고 하면 1787번 잠깐 보자. 자,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명대 Pn이 성립하는 걸 지금 밝히는데 필요한 식이 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음 조건 만족하는 참인 명제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반드시 참인 명제를 찾아라 이런 얘기죠. 1787번. 뭐 어쨌든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1번 봤더니 P1이 참이야 이렇게 4번에 P1 참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4번 봤더니 자 Pn이 참이면 P 얼마가 되냐면 3n이 참이야.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고 하면 Pn이 또 참이면 P에 뭐가 되는 거야? 5n이 참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조건식이 위에는 한 개밖에 없었지만 두 개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성립하는 것들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의 이 식들의 의미들을 갖죠. 1을 딱 대입하면 여기 3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서 다시 돌리면 역시 계속 3이 곱해져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될지는 여기 제한이 없잖아. 그럼 어떤 것도 다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5가 곱해지지.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 집어넣든지 간에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뭐만 곱해지는 거냐면 3만 곱해지는 것이고, 오케이? 여기서는 뭐만 곱해지는 거냐면 5만 곱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논리 됐어요 여기까지? 논리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표현되는 모든 n값은 어떤 꼴을 갖춰야 됩니까? 3의 n승, 5의 n승 형태의 수들만 가능한 거예요. 밑에 있는 수 중에서 20, 30, 90, 75, 그 다음에 60 중에서 자 3이나 5가 아닌 이거 이외의 인수를 갖게 되면 뭐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자연수는 이 구조를 갖지만 이게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만족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자, 요 얘기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건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끝내버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네. 자, 확인하고 선생님 추가해주면 괜찮으세요? 이거?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케이? 그쵸? 자. 그 다음에 필기 좀 나옵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네, 얘들아? 오케이? 다음은 어떤 내용을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냐고 하면 2번. 자, 초기 값이 반드시 그럼 또 1이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뒤에 있는 부등식이라 이렇게 보면 그럼 얘는 2 이상, 5 이상 이렇게 제한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n 값이 m 이상이다. 그럼 뭐냐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뭐냐면 m이야. 오케이? 응? 그럴 때 이게 1이 아니면 초기 값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꼭 1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왜 증명에는 n = 1이라고 했습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뭐냐면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는 것들을 기본 세팅해놨기 때문인데 실제 증명하다 보면 여러분이 초기 값이 뭐냐면 얘는 5 이상 아니면 뭐 2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준다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때 가장 작은 그 값을 대입해가지고 초기 값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꼭 n은 1 구조할 필요 없다고 문제에 따라 다 거기 적용하면 된다고. 다음 3번. 자, 3번이 어떤 내용이냐고 얘기하면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 오케이? 근데 어려운 증명은 지금 얘기하는 범주 내에 안 들어가는 증명들이 좀 어려워.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 그런 거 출제할 것 같아서 지금 알겠습니까? 그럼 그 외의 증명은 어떤 거냐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거야. 자, 이 논리적인 틀만 잡아가면 돼 이런 뜻인데 그럼 그 틀이라는 게 이제 뭐냐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워지는 이유는 이거 대입해서 참 밝히는 건 너무 뻔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n = k일 때 얘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고 k 플러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 등식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고 하면 그거를 택에 있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pk하고 pk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증명하라고 하는 등식이거나 Pn이라는 게 주어진 등식으로 주어지거나 등식이나 부등식에 자, n = k와 n = k 플러스 1을 대입해놓고 자, 먼저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가 되어버리냐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증명이 하나 있는데 부등식에서 대표적인 읽을까요? 1 플러스 h의 n승이 1 플러스 nh 증명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걸 증명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미리 여기다 k 대입해 놓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h, k 플러스 1 대입해 놓고
그럼 얘가 성립하면 보여줘야 될 건 얘잖아. 알겠습니까? 미리 등식이나 부등식이 있으면 그 결론을 미리 다 알아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미리 다 체킹해놓고 옆에 써놓고 모든 논리적인 과정은 여기 꿰어 맞추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기납법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증명 나온다고 그랬잖아. 되게 잘 나와. 내 시간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는 증명에 신경 써야 돼. 마지막에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이게 좀 스트레스 와. 자, 그래서 미리 대입해보면 모든 게 쉽게 해결될 수 있어 라는 얘기고, 근데 모든 또 수학적 기납법이 다 이렇지는 않아서 그렇지 않은 증명은 상당히 착상이 기발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걸 증명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 냉정하게. 이렇게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 증명인데 너무 기발한 착성을 요구하는 증명은 뭐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한 대 맡겨야 돼. 오케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지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까다로운 증명들은 그렇게 또 쉽게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정을 내는 문제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속적기능법의 마지막 내용 확인합시다. 자, 이제 뭐냐면 부등식을 증명하는 상황이야. 대부분 이제 부등식을 증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겠어? 그럴 때 오히려 등식 증명은 되게 심플하게 끝내는데 부등식 증명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사실 우리가 실제로 증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A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절대 A가 C보다 크다고 다이렉트로 나오는 부등식이 없다고. 알았어? 일단 어쩌고 하다 보면 A가 B보다 크다는 게 나와. 알겠어?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B가 C보다 크다는 과정을 꼭 보여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야. 오케이? 네. 자, 뭐라고 해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건 이건데, 그런데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 뭘 덧붙여라? 이걸 덧붙여라. 그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그럼 A가 C보다 크다는 게 이 두 개를 보여주면서 자동 성립이 되는 거야. 알았어? 이 논리적인 구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뛰는 게 수학적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확인해야 돼. 알았어? 등식처럼 딱딱 숫자가 들어갔지 않고 갑자기 느닷없는 수가 탁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왜? 부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얘보다 큰 이유만 밝히면 되기 때문에. 등식과 달라. 근데 착상이 조금 기발한 것들이 좀 있다고. 근데 이거는 생각 못할 건 아니야. 이 구조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게 증명에 대한 모든 얘기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걸로 지금 정리했습니다. 네, 그리고